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호 혼술 3월 1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대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를 열었죠. 지역구 출마자들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244명.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에 지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뿐이다.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강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래전에 이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은 본인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총선이 불과 20일 남짓 남았는데 아주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지금 윤석열 한동훈 2차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양쪽에서 자존심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갈등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장해찬, 도태우, 특히 장해찬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도 들리고 있고 장해찬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8번이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해찬, 도태우 공천 취소, 이것이 첫 번째 갈등 요소고, 두 번째는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가 고 최수건 상병과 관련해서 그 사망 사건이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냈다. 자, 이 문제죠. 또 세 번째는 황상무 용산 참모실의 시민사회 수석의 테러 발언입니다. 테러. 그 테러 발언, 그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어제 발표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갈등 요소는 어제 발표된 비례대표 공천이죠. 비례대표 공천에서 친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인물들은 대거 합순위에 배치됐고,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갖거나 용산 출신들은 배제가 됐다. 지역구 공천에서도 용산 출신이 사실상 많이 배제가 됐죠. 수석급이나 이 비서관급에서는 몇 사람이 본선에 지금 올라가 있지만 행정관급은 거의 전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이 충돌을 빚고 있는데 이걸 하루속히 정리하지 수습하지 않으면은 정말 총선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양쪽으로 편이 갈려서 윤석열 대통령 쪽,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양쪽으로 편이 갈리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속히 수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불리는 장해찬, 그리고 과거 SNS에 부적격 글을 올렸다고 해서 공천이 취소됐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또 도태우 후보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죠. 대구 중남구. 여기에 대해서는 5.18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공천이 취소돼서,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주를 방문하기 전날 밤에 TK에서 지금 많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다시 해결할 방법은 없죠. 이 장해찬, 도태우 다시 공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두 사람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택을 이제 하면 됩니다. 유권자가 선택을 하면은 당선이 된다면 당선 후에 복당을 하면 되겠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나간 사람이 당선돼서 돌아오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은 상당히 변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당선 후에
이 총선이 끝나면은 지도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이 문제는 최수근 상병 사건 피의자가 돼 있는데 전 국방부 장관으로서 출국 금지를 시켰죠. 근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공수처가 정말 공수처도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을 묶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공수처의 잘못도 아주 큽니다. 국방 현안이 많은 호주 대사 자리 전임자가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비워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아그레망 절차까지 다 끝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설치를 했죠. 이해찬부터 나와서 호주 대사가 아니고 뭐 도주 대사다 이런 프레임. 그리고 이 최수건 그 상병 사건을 용산이 개입해서 축소시켰다. 뭐 이런 프레임까지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 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화가 미칠까봐 그 관련 국방부 장관을 그 호주로 빼돌렸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 정치 공작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수처가 뭐 출국 금지한 이런 사실을 MBC 그 현 정부의 적대적인 MBC가 단독으로 뭐 보도를 했고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를 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 금지를 시켜놔서 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한국에 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 무작정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용산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귀국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용산 참모 출신인 김은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으로 항상 친윤의 입장을 대변해온 이용 후보까지 본인들이 수도권에 출마해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민심이 빨리 그 입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귀국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은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리는 문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을 본인들이 총선에서 좀 불리하다고 인사권을 건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종섭 그걸 호주 대사는 아니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면 언제든지 온다는 입장 아니냐. 그런데 왜 소환도 안 했는데 와서 그냥 마냥 대기하고 기다리란 말이냐. 자, 이렇게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는 그 양상이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절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그 인사권을 건드린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주 대사 자격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귀국해서 본부에 대기하는 호주 대사지만은 외교부에 대기를 하는 그런 상태로 빨리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귀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게 계속 뭐 출국 금지만 해놓고 수사를 안 하고 있고 그 뭐 호주 대사 막중한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출국을 했는데 이렇게 그 공수처가 요구를 한다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대통령 인사권을 감안해서 이제 호주 대사 직원 유지를 해야죠. 자, 그런 절충이 절대 필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지면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 문제도 지금 MBC 그 현 정부의 적대적인 MBC가 단독 보도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 황상무 그 수석이 한 말의 앞뒤를 다 잘라내고 왜곡된 보도를 해서 이걸 또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하고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밥을 먹다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자,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MBC가 보도한 내용. 황상무 수석이 MBC는 잘 들어라. 과거에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황상무 수석이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군 정보사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에 찔렸다. 칼 2방 찔렸다.
칼로 2방 찔렀다, 핵칼로 2방 찔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 군 정보사 오홍건 그 테러 사건인데, 그때 뭐냐면 노태우 정부 초기죠. 1988년에 당시 오홍건, 지금 작고했습니다. 오홍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집 앞에서 개한들에게 칼로 찔린 그 사건인데, 이거 수사를 해보니까는 그때 개한이 정보사, 그 육군 정보사 현역 군인들이었고, 그때 오홍건 기자가 월간중앙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이런 칼럼을 써서 거기 불만을 품고 상관이 테러를 지시를 했다. 자, 그래서 그 MBC에게 마치 급박을 한 것처럼 MBC는 잘 들어라.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과거에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 그런 기사를 쓴, 그러니까 MBC 테러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급박을 했다고 그 MBC가 보도를 하고, 그걸 지금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황 설명을 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설명을 다 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제가 파악한 상황은 지난주에 그 항상무 수석이 방송 기자들 몇 명하고 이제 몇 명이 방송 기자들이 먼저 점심을 같이 합시다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하러 갔다. 근데 항상무도 방송 기자 출신이죠. KBS 출신입니다. 근데 갈 때만 해도 MBC 기자가 거기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데 오찬장에 그 후배 5명이 있었다. 방송 기자. 이 기자들 그 기자실 가면은 뭐 신문 기자들 사이에 따로 모이고, 방송 기자들 따로 모이고, 또 카메라 기자들 따로 모이고, 이렇게 다 그룹별로 따로 이렇게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합니다. 방송 기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방송 기자 선배인 항상무 수석에게 연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방송사 후배들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고, 과거에 뭐 김신조 무장공비 습격 사건, 8.18 판문점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섞어가면서 자신 이제 군대 생활, 정보사에 근무했었던 때, 뭐 내 군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군대에서 정보사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때 김신조 사건, 물론 본인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은 아니죠. 8.18 도끼 만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섞여 나왔는데, 이 문제의 회칼 테러 사건 얘기는 과거 권력이 언론을 kup박주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테러 사건도 있었다 하면서, 그리고 또 DJ 시절에는 언론사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사찰로 조중동 사주가 모두 구속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부디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 취지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MBC가 거두절미하고 핵활 테러 사건만 부각을 시켰다. 그래서 MBC를 급박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무 수석이 단순한 사과 표명을 하고 사퇴는 안 한다, 이렇게 됐다는 건데, 자, 그렇지만 정치에서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는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은 윤석열 정부 성공 여부를 가름을 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가 본인이 좀 억울하더라도 자기 희생을 좀 하는 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뭐 해임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그 선에서 이 문제도 빨리 매듭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총선 앞두고는 이 프레임 전쟁, 여론전이 펼쳐지는데, 여론전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는, 앞뒤 거두썰미하고 딱 하나만 짚어서 MBC에게 마치 급박을 한 듯이 이렇게 하는, 그것은 상대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그 부분만 딱 집어내서 하면은. 그래서 그런 그 공격 소재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도 일단은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자진 사퇴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거는 비례대표 문제죠. 지금 비례대표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의 압수를 쭉 컸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을 2명을 넣었다. 김예지 그 15번, 한지아 11번. 그런데 김예지 후보는 비례대표를 한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마음에 든 걸로 알려진 주기한, 그 전 강주시당 위원장인데, 여기는 24번에, 그러니까 당선권 밖에, 사실상 당선권 밖에 배치를 해서 주기한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 24번 당선권 밖으로 배치한 데 대해서 호남 배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 중에서 뭐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이 16번,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13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또 그 한동훈 위원장의 현대고등학교 뭐 선배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배려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종을 뒀던 것으로 알려진,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려진 뭐 민영삼 정치평론가, 그 민영삼 원장이나 몇 사람이 또 그 아예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자, 그런 부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불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증하는, 다시 이제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뭐 골프 접대를 받아서, 공무원 때 골프 접대를 받아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후보도 있고, 또 횡령이나 폭력 전가를 저지른 그 후보도 있고, 그리고 호남이 배려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 호남 배려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 그리고 검증이, 다른 논란이 되는 후보들의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도 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문제는 좀 논란이 된 의원들을 부분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또 이 공천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손대는 건 아니고 논란이 된 쪽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이 좀 실려 있는, 용산의 의중이 좀 실려 있는, 아니면 호남을 비롯해서 그런 쪽을 다시 배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대 때는 이 비례대표의 위성정당, 그때 한성교 전 의원이 대표를 맡아서 완전히 그 한성교 전 위원장이 공천을 자기가 하다시피 해버렸죠.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사를 무시를 하고, 그래서 그때 미래한국당이었는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후보들을 완전히 논란이 되니까 완전히 재배치해서 싹 처음부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4가지 갈등 요소들을 그 하루속히 한시바삐 빨리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다, 뭐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자, 이것이 그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식물 대통령이 되는, 자, 그런 가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이라도 당장 어떤 해법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